저는 너무 떨리네요. 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팔레스타인을 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가기 전에는 팔레스타인 하면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되게 막 힘들고 싸우고 이런 것만 좀 네, 떨지 않고 하겠습니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진짜 생각하고 완전히 달랐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람들도 힘든 상황에서도 진짜 인정이 많고 또 유쾌한 부분도 되게 많고 좋았고 음식도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점령만 아니면 팔레스타인 너무 살기 좋겠다 했는데 점령만 아니면 그 점령이라는 게 또 이 사람들의 삶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봤고요. 이제 저는 주로 제가 조금 전에 덕야핑 활동가가 쭉 갔던 루트를 안내해 줬는데 그곳 다니면서 이제 제가 느낀 집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모로코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도시를 어떤 안내자분과 같이 걸을 때 그분이 이슬람 도시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학교가 있어야 되고 시장, 모스크, 우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지금 그거를 그때는 아 이게 꼭 필요하구나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슬람 도시가 아니더라도 인간들이 사는 데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사람들이 이제 살기 힘들어져서 그곳을 떠나거나 아니면 필요한 것을 다시 뭐 만들거나 아니면 없는 상황에서 조금 인간의 존엄을 살려서 살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어, 이제 제가 가봤던 지금 쭉 활동했던 곳에서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계속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런 상황들을 좀 많이 보게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순서는요, 제가 집과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은 어, 리프타와 와디알 hum무스 마을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떠나게 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때 집을 떠나게 된 사람들이 더 좁게 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난민촌에 가게 되는데요. 드헤이샤 난민촌과 발라타 난민촌을 통해서 이곳에서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지 이거를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떠난 곳에 빈 집이 많이 있잖아요. 빈 마을들의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없이 강제로 재활성화되는 모습을 아까와 야파를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런 중에서도 그 빈 집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가는지 나블루스에 살고 있는 바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집이 없던 곳, 허허벌판에서 다시 그들의 삶을 일구어내는, 그래서 다시 집을 짓고 있는. 근데 이때는 집을 혼자 짓는 게 아니라 같이 짓는 모습을 제가 바르달라에서 보고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차례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 덕야핑 활동가 이야기할 때 미프타 마을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미프타 마을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을이고요. 나크바 이전에 사실 그 마을이 가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2,500명 정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마을이었는데요. 1947년 12월에 리프타의 커피하우스에 스테른 갱이라는 유태인 테러 조직이 총기 난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너무 위협을 느낀 마을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텅 빈 마을이 되었는데요. 그때 텅 빈 이후로 70년 동안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떠났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마을로 돌아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때 갔을 때가 조금 저녁 무렵에 저희는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기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여기가 리프타 마을이고요. 저희가 예루살렘의 중앙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거든요. 10분 정도의 거리인데 정말 굉장히 다른 모습이고 여기를 들어가면서 입구에는 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 이 마을이 어떻게 자연 보호 구역으로 뭐 이용되고 있는지 이런 안내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저녁 때쯤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착잡하고 안 좋았었어요. 이게 들어갈수록 마을이 아까 좀 전에 굉장히 큰 마을이었다고 했는데 마을의 흔적들이 어떤 곳은 조금 온전하게 남아있고 어떤 곳은 이렇게 돌 조각들만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저녁 때쯤 되고 마을은 텅 비어 있고 정말 나무나 풀, 뭐 이런 것들만 무성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너무 아름다워서 속상하고 좀 그런 구역이었어요. 저희들이 갔을 때는 아까 조금 전에 동야평 활동가가 유대인들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청소년들, 뭐 어른들 거기서 잠깐 쉬어가고 뭐 소풍같이 하고 있었는데 좀 저는 그 사람들 근처에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이 여기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다시는 자기 고향에 돌아올 수 없는데 다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가롭게 물놀이하고 경치를 즐기고 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너무 슬프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희 갔을 때 2월에 리프타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아몬드 나무에 꽃이 되게 많이 피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은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는데 이 아몬드 꽃만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 계속 하고 있는 게 정말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안 좋았었어요. 음. 그리고 가까이 가보면 아마 마을 사람들이 떠난 이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놀러 오면서 집을 되게 그냥 폐허니까 막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 속에 불을 피운 흔적도 있고, 뭐 음식 먹은 흔적들, 어, 거기에서 아마 뭐 비를 피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흔적들과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었어요. 저희들이 해질 무렵 가서 나오는데, 모든 곳은 지금 이 근처에는 다 이렇게 불이 밝고 하는데, 여기 리프타 마을만 진짜 불빛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를 지나오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자기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면 어떨까? 집이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어,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슬프게 리프타 마을을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음, 그리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리프타 마을은 건물들이 사실은 부서진 곳도 많지만 그대로 남아 있는 곳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정말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집을 마구 부수는 건데요. 와디알 홈무스에 저희들이 가게 되었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사실 사진을 찍자고 하기도 너무너무 죄송했었어요. 왜냐면, 저분의 집인데, 정말 저분이 우리 집이었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저게 집이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곳인데, 저분은 저거를 알려야 되고 하니까 누군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기가 옛날에 우리 집이었고, 어떻게 되었고,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설명을 듣는데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사진을 찍기도 되게 죄송했는데
저분은 또 나중에 저게 교통편이 좀 불편해서 저희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저희들이 묵고 있는 동예루살렘 숙소까지 차로 태워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조금 헤아려 보면, 어, 저기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힘든 상황이었고요. 저희들이 갔을 때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철조망이 있지만 하늘이 너무 예뻐서 그냥 우리 시에서나 나오는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슬픈 그런 상황의 하루였어요. 조금 전에 조금 설명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여기 노란선 점 있는 데가 철거 예정 지역이고요. 저희 아까 조금 전에 갔던 곳이에요. 여기는 보면 지금 A 지역이고요. 이쪽에 있는 이 부분들은 정착촌이고, 지금 여기 안에 이 검은색 안이 완충지대예요. 근데 그 전에는 여기에 건축 허가를 여기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내줬었고요. 이 완충지대 안에는 완충지대 안에는 이제 뭐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이 빨간 점이 있는 곳은 이미 철거가 된 것이고, 지금 여기가 예정지이고 지금 막 부수어진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곳이 그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철책선이 있는 곳이고, 이 철책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보안상 이 건물을, 이 집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철거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혹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2019년에 저희 8년대 활동가 중에 자아 활동가라고 여기에 갔다가 와서 참세상에 기사를 하나 쓴 게 있거든요. 밑에 있는 철거 명령이 떨어진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마을 와디알 훔무스라는 기사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가서 그 마을 대표분한테 이런저런 사정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공유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도와드리거나 같이 연대하거나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었고요. 이분은 아까 그 파괴되는 집을 한번 같이 봤던 그 주인분이에요. 모하메드 아부티르라는 분인데, 이분이랑 대화를 나눌 때는 또 저희 활동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분이 저 집이 부서지는 사연을 사실은 아랍어로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으셨을 텐데, 근데 저희가 아랍어를 모르니까 영어를 하셔야 되고, 좀 이런 게, 한편으로는 더 죄송하고 저희들도 좀 아랍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은 표정 속에서 한편으로는 되게 분노하고 힘들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긴 싸움을 하고 계시고 지쳐 보이는 모습 때문에 보고 있는 저도 조금 힘들었고요. 그날 저희들이 저 철조망 옆으로 해서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이 하늘이 너무 예쁘고 그래서 더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 낮은 철책선 때문에 보안상 이유로 이 근처의 집들이 다 허물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난민촌, 그 중에 하나가 난민촌인데요. 저희는 베들레헴에 있는 드헤이샤 난민촌, 나블루스에 있는 발라타 난민촌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어떤 카메라의 뭐죠? 카메라 효과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간 첫날 정전이 되어서 저희가 저녁으로 산 음식을 하나인데 못 먹었어요. 못 먹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휴대폰 불빛으로 밥을 먹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드에이샤 난민촌은 1948년에 만들어졌는데 맨 처음에 그냥 텐트를 쳤다가 다시 어쩔 수 없어서 콘크리트의 집을 짓기 시작했고요.
지금 수도나 전기 같은 것은 베들레헴과 연결되어 있는데 15% 정도는 자체 수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도 저희 정전됐을 때 한번 찍어본 사진인데 자체 발전기 돌리는 곳하고 뭐 자동차 불빛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밝아 보이는데 사진상 밝아 보이는데 사실은 밝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어두워서 저희는 그냥 숙소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기가 상시적으로 끊긴다면은 일상이 어떻게 될까? 좀 이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캠프는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인간다운 삶을 조금 영위하기는 힘든 부분이었고요. 드에이샤 난민촌 앞에 운루와 그 유엔 건물이 되게 크게 되어 있는데 그 난민촌 전체에서 제일 보기 번듯한 건물이 이 유엔 건물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앞에 있는 놀이터나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된다고 생각은 안 들었는데 고백하자면 저는 난민촌이 아직도 텐트가 있을 거라고 아직 약간 너무 모르고 있었는데 어쨌건 이런 건물이 있었고요. 길거리를 그날 저는 이제 혼자도 좀 걸어보고 다른 활동가들도 같이 걸어보고 이랬는데요. 일단 길거리에 그래피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인티파타나 이럴 때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 아니면 뭐 구호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사진이 조금 잘렸는데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왠지 이 좁은 공간에서 어렵게 살면 되게 각박할 것 같았는데 어쩌면 이제 각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다들 집에 화분에 꽃을 키우고 나무를 키우고 굉장히 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 혼자 지나갈 때는 또 아마 활동한다고 왔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손님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빵 같은 것도 돈을 내지 말고 무료로 먹으라고 하고 좀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이렇게 보면 골목이 사람들 지나갈 만하다 좀 싶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걷다가 보면 아 관리는 안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국가나 이런 곳으로부터 보호받고 관리받는 곳이 아니라 그냥 가난하지만 관리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각자 알아서 해야 된다는 이런 느낌 때문에 조금 마음이 그랬고요. 길거리 곳곳에 저게 그 콘크리트 시멘트 그 돌리는 그 통인데 집을 아마 식구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조금 더 지어야 되고 필요한 부분들을 혼수하는 저런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또 가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죄송해요. 아, 그 다음 간 곳이 발라탄 안민촌인데 여기는 사정상 사실 한 저희가 2시간 정도밖에는 못 가서요. 그냥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야파 지역 난민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고요. 어, 지금 67년에 인구가 1,776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등록된 인구가 27,000명이니까 배가 좀 늘었는데 공간이 늘지를 못했어요. 나블루스의 끝부분에 있는데 이쪽이 큰 삼리 앞에 뒤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공간 확장이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져서요. 여기 지금 지나갈 때는 사실 너무 좁아서 어떻게 지나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길 하나 건너면 야곱의 우물 교회라고 있는데 이 난민촌에는 그렇게 인구 밀도가 높고 복잡한데 길만 하나 건너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관광 버스들이 있고 그래서 또 불편하기도 했었습니다. 저 지금 갑자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당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간 곳이, 아까라는 곳인데요. 저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저 지금 너무 당황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31년에는 인구 중에 무슬림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무슬림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32% 정도인데
그 중에도 그 옛날부터 살던 사람은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아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던 곳들이 다 어떻게 되었을까를 잠깐 살펴보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 모스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 모스크가 무슬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가 되게 관광 도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곳은 빈 집들을 유대인들이 숙소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 아랍 무슬림들이 쓰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쓰던 집인데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난 그때 이야기 듣기로는 여기에 점점 사람들이 못 살게 뭐 학교를 없앤다, 뭐 생활 공간들을 다 없애니까 살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 없이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아까 야파 올드시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22년에 비해서 인구가 굉장히 줄었죠. 아랍 무슬림들이 살던 곳인데 근데 유대인은 오히려 인구가 늘었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빈 집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구시가지 자체는 미술관, 극장, 기념품 가게, 레스토랑 이런 데가 돼 있었고 저도 거기 가면서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아마 이런 역사를 모르고 왔으면 올드시티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돌아다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사람들 와서 재밌게 즐겁게 놀다 가는 곳이고요. 이 장면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데 어떤 곳은 관광지가 되었고 저 이 자물통을 보면 굉장히 녹슬어 있어서 오래 비운 집 같아요. 이 주인분이 다시 돌아오려고 저 자물통을 채우고 아마 열쇠를 잘 간직하고 계실 텐데 다시 돌아오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런 집들이 곳곳에 있는 게 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리고 그 옆에 깨끗한 집, 다른 집들은 벌써 뭐 되게 유명한 관광지, 카페 이런 데로 세워져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나블루스에 왔을 때 처음에 저분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우연히 숙소에 갔는데 숙소의 분위기가 뭐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뭔가 숙소 같은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 그 뭐라고 하죠? 뭐 그 커뮤니티 센터처럼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 바셀이라는 분이 호텔도 하고 카페도 하는데 정말 저기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서로 뭔가 공유 공간인 게 되게 좋아서 저희들도 거기서 그분들도 만나고 하지는 못했는데 같이 요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앞에 잠깐 카페를 소개하면 옛날 집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집을 카페로 바셀이 만들었는데 바셀은 젊은 시절을 10년 이상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그렇게 있다가 나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잠깐만 보면 이게 카페 아니거든요. 그래서 카페 공간이 꽤 크기도 하고 되게 아기자기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요. 언제 나블루스 가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런 모습이 빈 집이 아니라 되게 앞으로 또 많이 사람들이 그 빈 집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바셀이거든요. 바셀이 여기서 뭐 커피도 하고 숙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바셀이 와서 다 해주기도 하고 이번에 가서 팔레스타인 남자들이 더 멋있는 게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기가 고장나면 또 누구를 불러야 되고 뭐 수도가 고장나면 누구 불러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기가 고장나면 내가 고치고 수도가 고장나면 내가 고치고 문이 고장나면 내가 고치고 차가 고장나면 내가 고치고 다 할 수 있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커피 끓이고 사람들 와 있고 조금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바르달라에서 묵었던 곳인데 이 집은 지금 이게 2020년 2월인데요. 저희는 여기서 자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밖에 일도 하고 어디 가기도 하고 여기를
여기를 베이스 캠프라고 해야 되나? 같이 있었고요. 이 집을 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 이 라시드라는 분하고 저희가 주로 여기서 모든 활동들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음, 여기 부엌인데 저희가 가서 한 일도 첫날 활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조금씩 집이 완전히 다 되지는 않아서 이렇게 집을 조금씩 짓는 거 저희도 같이 했고요. 같이 밥을 하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여기 밖에 보이는 천막이 있는데 이곳이 이 집이 완성되기 전에 저 이런 활동하는 사람이나 뭔가 누군가 왔을 때 묵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저기서 묵었으면 조금 힘들기도 했을 것 같은데 집이 너무 좋아서요. 여기가 옥상이고요. 저희 이렇게 같이 창문 공사도 하고 낮에 활동을 하고 저희 돌아와서 저녁에는 틈을 내서 같이 집을 좀 완성하기도 했고요. 이게 2019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과 몇 달 만에, 그러니까 이거 짓는데 되게 어려웠겠지만 집을 하나씩 아까 그 라시드라는 팔레스타인 활동가가 우리 같은 국제 활동가나 주변 사람들하고 모아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다 쌓아서 지은 집이에요. 그냥 바르달라라는 곳에. 그리고 이제는 이 바르달라라는 곳에 커뮤니티 센터가 생기면서 저희 같은 활동가도 편하게 갈 수 있고 누구든지 저기 여성 활동가도 오고 그랬었는데 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새롭게 계획하는 사람도 있고 없는 집을 다시 짓는 사람도 있고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빨리 하게 돼서 죄송하고요.